교수의 한국시 읽기 257번입니다. 최호기의 풍경입니다. 이게 그 이상한 밤 시집의 그 최근에 나온 시집에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11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풍경은 일종의 그 시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56번을 읽었던 건 나무, 그러니까 부목을 위한 조각. 보통의 경우에는 부목을 위한 한 조각. 이런 제목에서처럼 음, 뭔가 존재성, 어, 나무 등 사물 이런 등의 나무란 사물 등 존재성에 관한 시, 즉 인간 중심주의를 어, 옹호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세상을 노래했는데 이제는 이 제목이 풍경인 것처럼 풍경, 랜드스케이프죠. 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종합적인, 그죠? 음, 그런데 어떤 개별적인 현상에 관한 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반론적인 시가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행위 모든 보세요.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 아닌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후설 베르고서 이렇게 나왔죠. 무슨 소리야, 그치? 어떤 것에 대한 의식? 어떤 것? 그래놓고 표시해놓고 밑에 보면 있어요. 일련의 기울임체는 어? 질 들레지의 시네마 일권의 한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원 문장은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거나 이건 똑같죠. 좀 더 강하게 혹은 좀 더 강하게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보세요.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걸 읽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좀 더 혹은 좀 더 강하게. 그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다.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이거 두 개는 같은 문장을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요걸 딱 빼먹은 거죠. 요걸 딱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후설과 베르그슨의 주장을 어, 연결된다고 본 거죠. 이렇게. 그지? 이 질딜레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아닌, 이거 누가 이렇게 보는 거야? 최호기 시인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응? 최호기 시인은 아닌으로 보는 거. 그럼 뭐냐면,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 요거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의식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니까 내가 이론 가는 얘기를 아예 이렇게, 이런 식일 경우에는, 이런 이론일 경우에는 저거 안 해요. 이런 이론일 때는, 뭐야, 이거 괜히 들어가 있다. 이런 이럴 경우에는 뭐 복잡하게 뭐 어려운 단어를 쓰면 더 정신없으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다 하고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거를 그 자체로, 그지? 그러니까 꽃에 대해 생각한다면, 보통 저 밑에 거 보면, 꽃을 의식한다면, 헛소리 말하면, 헛소리에 의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헛소리나 배령소리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쫄아버리는데, 헛소리나 배수는 잘 몰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헛소리나 배려구송이 한 말이 아니라, 여기 인용된 문장이잖아요. 요 상태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헛소리의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꽃에 대한 의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어, 영철에 대해서, 영철을 의식한다면, 그건 영철에 대한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흡수의 방식이죠. 그지?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 무슨 개념을, 뭘 하나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생각한다면, 그 본질, 그지? 또 얘기해 볼까? 뭐라고 했을까? 뭐 하여튼, 꽃을 의식할 때, 꽃 자체를 의식한다기보다, 음, 꽃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응?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한다고 그러지만, 뭘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그 본질을, 그지? 그 사람의 본질을, 나는, 예를 들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너를 생각해, 라고 말할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라는 사람의, 만을 어떤 생각에 매개도 없이, 어, 의식하는, 한다기보다, 너를 둘러싼 온갖 조건을 거쳐서, 의식하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뭐라고 말할 때 그게 그러니까 두 개가, 내가 너를 생각해 그럴 때 너를 생각해 그랬잖아요. 너를 의식해, 너를 생각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너라는 사람만을 어떤 생각에 매개도 없이 의식한다기보다는 너를 둘러싼 온갖 조건을 거쳐서, 그치? 그 관해서, 음, 그런 우대 조건들에 관해서 의식하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의 생각이라는 거 말하는 게 후설의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둘레주는 혹은 좀 더 강하게 이런 의식을 강하게 해서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응?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고 말하는 건 좀 혼란스럽죠.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모든 꽃은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죠. 이거 좀 헷갈려요. 그지? 여기서 이 도약, 이게 강하게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지? 근데 강하게가 말한 거는 논리가 강화됐다. 그 말이죠. 그지? 헛소리의 논지를 이어받으면서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헛소리의 논지를 이어받으면서 그거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게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설이 필요하냐면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고 말하는 게 좀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뭐지? 그거잖아. 그지?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이 말은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를 여기서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최욱의 시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
하고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라는 논리가 두 개가 아닌 대립한다는 거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응? 딜레즈의 주장처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 대립하는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누구냐면 최후귀신. 최후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둘레즈의 주장은 앞에가 그 후설의 주장을 강화한, 그지? 혹은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니까 후설의 논리를 논지를 이어받은 더 강하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욱의 신의 말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의 부정이 모든 의식은 어떤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풍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은 우선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들레주는 이 두 개의 생각이 이게 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이게 이 앞에 거를 강하게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고 최욱기 씨는 요거하고 요거는 대립한다, 반대다, 그죠? 아닌 반대다 그런 거죠. 그 설명을 지금 어,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풍경 그 자체가 있다. 나도 그 속에 풍경으로 있다. 돌전아기는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구별 없이 자기까지 포함한 어떤 것으로 느끼고 공명한다. 아기는 자기 앞에 아닌 풍경, 그 안에서 접촉하고 놀이하는 풍경이다. 또는 어떤 것에 대한 혹은 어떤 것의 느낌이 아닌 풍경의 느낌은 풍경의 의식이다. 하나의 풍경은 하나의 힘을 위한 장소이며 무엇보다 훨씬 광대한 어떤 것이다. 이 전부 다 뭐예요? 어떤 것이 계속 들어가죠? 어떤 것. 그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것하고 어떤 것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지? 여긴 전부 다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의식과 어떤 것은 무슨 것은 정반대되는 세계관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게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다 쓰면 위에다 써야겠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은 뭐고, 어떤 것은 뭐냐? 그 얘기만 계속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인용을 보시면, 이제 이연이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풍경 그 자체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 풍경을 본다면, 풍경을 말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보는 것으로서의 풍경을 말하는 게 보통이지만, 즉, 풍경에 대한 의식을 말하지만, 사실은 풍경은 풍경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간단하게. 이게 이제 그 앞에 거랑 비교해 보니까 딱 구별이 되죠. 이 두 개는 같다기보다 또는 이 두 개의 진술은 어? 같거나 위의 진술이 앞의 진술을 플레즈가 주장하듯 강화한다기보다
정반대의 담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반대로 했냐? 내가 왜 틀리지 않고 내가 맞았냐? 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하는데 이게 논문이 아니라 C라는 점에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철학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인 것 같은데, 이것 같은데, 어? 주제인 듯한데, 응? 왜? 왜 C에서, 그지? 왜 C로 쓴 것일까요? 음. 첫째, 나는 그 최욱일 시인의 생각을 동의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의식, perception of something,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음. 일부러 내가 저거 했어요. 영어를 쓴 이유가 무슨 영어 번역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해지는 게 있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about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something이 존재인데 어떤 존재예요. 그지? 존재인데 어떤 존재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건 어떤 존재, 어? something, 어,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bout예요. about. about가 나왔다는 소리는 존재를 존재를 존재 자체로 존중한다기보다 관련성으로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있다면 목재가 있다면 나무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음, 그것의 쓸모, 소용성 등 관련 사항에 관해서 의식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 이 about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말이 바로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어떤 것은, 그러니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어떤 것은 something, 이런 그 구절은 그러니까 뭐예요? 목재를 말한다면 목재 그 자체, 나무라는 것, 그지? 어, 나무라는 건 그 자체로 도와준다는 말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효용성, 쓸모,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 세상에서의 농도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성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풍경이라고 말할 때, 특히
풍경이라고 그래서 말했지만 자연, 그지? 이것입니다. 그지? 어, 이거를 이제 다시 그 단어를 풀어보면 어, 자연에 관한 풍경, 자연에 관한 의식은 응? 근데 저기라면 그게 자연에 관한 의식은 근대적이죠. 근대적이라면 자연, 풍경 자체는 짧은데 그리고 어, 선택, 그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뚜렷이 설명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풍경 그 자체가 있다. 그지? 풍경 그 자체의 권리, 내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설명이 돼요. 내가 보는 것이라는 구절은 이거는 풍경을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풍경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본다는 말이고, 의식해 본다는 말이고, 의식한다는 말이고, 우리는 풍경이 어떻든 그 풍경을 효용성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게 아닌 그랬죠. 아닌. 이 아닌이 어디 있어요? 아닌이 아까 본 아닌이에요. 아닌, 요게, 여기, 요 아닌. 그러니까 앞에가 모든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라는 말이고, 뒤에 거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는 말이에요. 풍경 그 자체가 있다. 그죠? 즉, 무슨 소리냐면, 그런 그 풍경 그 자체의 존재성, 은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들레즈보다 최욱이 시인이 더 좋다고,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뒤에 하나 또 더 있어요. 나도 구석의 풍경으로 있다. 결정타죠. 그러니까 인간인 나도 또 풍경 밖에서 풍경에 관해 풍경에 대해 의식하는 뭐라고 해야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풍경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태적인 지금 표현입니다. 응?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거죠. 이게 이제 논문의 그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시를 썼을까를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왜 이런 논리 전개를 논문으로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 시로 생각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네, 이 점에서 최욱이 시인의 전략을 글자는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계속 주장해오듯 짧은데 단론의 핵심 도구가 시적 상상력이라는 이기 때문입니다. 음, 질 들레즈의 논리는 인간이 지배하는
풍경을 지배하는, 풍경, 자연을 지배하는 근대적인 사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대적인 인간중심주의가 어, 기후재앙, 인류의 멸종을 위협하는 기후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탈근대적인 탈인간중심주의적인 생태론을 논문으로 쪼적 논문으로 정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어? 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아방가르드. 그래서 태우이신이 말하는 진짜 다 급진주의자 주인이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단련된 세계관 구축의 초창기 이기 때문에 시적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학문적 상상력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그려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욱이 시인이 시로 상상력으로 새로운 현대 단어를 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혼동으로 아방가르드죠. 하여 학술적인 논문에 의한 작업이 필요하는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 설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풍경 그 자체가 있다는 거죠. 왜냐? 나도 그 풍경, 그 속에 풍경으로 있는 거죠. 내가 풍경 밖에서 풍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내가 풍경 밖에서 풍경에 관해 생각하며 그러는 게 예술이죠. 그죠?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웃기는 게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죠? 근데 뭐예요? 근대 사회에서는 사기를 친 거죠. 아닌 것처럼. 인간이 풍경 밖에서 지배할 것처럼 말했단 말이죠. 응? 그거를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인간의 언제? 돌전하기. 그러니까 돌전하기는 의식이 없는 이지, 그지? 아직 인간 중심적인 윤리적인 의식이 응? 응, 개양되지 않은. 응?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인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의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의식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뒤집어 말하면 아까 말하는 의식 있죠? 모든 의식은 그럴 때, 이때 이는 소위 의식, 이전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 그러니까 아까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그렇게 말할 때 의식은 성인의 의식이고, 이거는 인간이긴 하지만
골전악이니까 소위 의식 이전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때 보면 그러니까 근본 의식이죠. 이를 최욱의 시인은 근본 의식이라고 수정하는데 왜냐하면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이별 없이 다 있는 의식 이 차원에서 말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때 의식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시면 질질분배주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질들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라면 채우기의 의식은 한 생명체, 비생명체를 포괄하는 의식. 그러니까 어? 전혀 다른 의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돌전하기는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구별 없이 자기까지 포함한 어떤 것을 느끼고 공명한다. 뭔가를 느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인간의 의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이는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아기는 자기 앞이 아닌 풍경. 즉 뭐예요? 풍경에 관한 응? 자아의식을 가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기는요. 그래서 자기가 앞에 물건이 있는 거하고 자기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이게 이제 프로이트와 그지? 이드 뭐 이드 에고 자아 초자아 뭐 자 프로이트 그, 그, 의식 무의식 설명에서도 로도 알려져 있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자기 앞에 있는 풍경을 본다는 거는 뭐예요? 초자아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풍경을 자기 앞에 있는 풍경을 본다는 건 무슨 풍경에 대한 의식이 가진다는 말이고 이는 뭐예요? 이는 초자의 관점에서 풍경에 대한 뭐라 판단을 응? 그러니까 이거 건강에 안 좋아 뭐 어쩌고 별소리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자아의 관점에서 그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어떡하냐? 그 안에서 접촉하고 놀이하는 풍경인 거죠. 아이는 그때 그 아이는 뭐든지 다 입에다 넣고 빨죠. 음, 접촉하고 놀이한단 말이죠. 우리도 인간에게도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도 현미 씨는 설명에 의하면 미생명체, 생명체는 물론이고 미생명체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의 응? 한계에서 벗어나 어떤 것을 어떤 것 그 자체로 그지? 그 자체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있었습니다. 응? 그게 있었다는 거야.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애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때 있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거를 까먹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의 느낌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의 느낌이죠. 이제 어떤 것을 평가하는 느낌이라고 그랬지만 의견도 되죠. 그게 아닌, 응? 또 아닌이 나왔죠. 풍경의 느낌은 풍경의 의식이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풍경의 느낌은 풍경의 의식이다. 이게 이제 시적 도약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 산문적인 사고라면 어떤 것을 그대로 그 자체로 의식하는 건 그것은 시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풍경의 느낌, 그지? 이때의 느낌은 무엇에 관한 느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느끼는 거죠. 풍경의 느낌, 응? 풍경 그 자체의 느낌, 의 느낌이며 이는 무엇에 대한 이러한 자의식을 벗어난 자의식에서 해방된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라도 이는 아기가 아니라도 훈련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여기 시인은 말해줍니다. 응? 그러니까 풍경의 느낌은 풍경의 의식이다. 이게 이제 지금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풍경의 의식은 뭐야? 풍경의 느낌이라는 거죠. 뭘 말하는지, 그지? 뭘 말하는지, 그거는 즉,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행을 어, 해하려면,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게 최후의 시인이 음, 이론적인 내용을 쓴 이유입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시로 안 쓸 수가 없었다고. 그지? 안 쓸 수가 없어요. 풍경의 느낌은 풍경의 의식이다. 논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글을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그리 보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데 시대의 담론을 어? 설명하여 학문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바로 이런 작업을 위해서, 이런 작업의 시작을 위해서 실자가 어, 길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 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이해될 수 있게 진행되어야 새로운 세계관이 보편적인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방가르드 선봉의 상태,
이기의 시위로 창작하지만 다음 단계는 뜻을 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논문 등 산문의 으로 편집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밝은데 세계관 건설의 뭐랄까 방향 응? 지금 시로 썼지만 시로 쓴 거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면 시로 써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뭐 알아들었지? 하고 말하면 솔직히 답답하죠. 뭐 풍경의 느낌은 풍경의 의식이다.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걸 진짜 정확하게 딱 산문으로 누구나 다 알아듣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다음 단계. 그래서 최욱이 시인의 시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길은 아니겠죠. 필적하는 게 전부 최종적인 대답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하나의 풍경은 하나의 힘을 위한 하나의 장소이며 의식보다 훨씬 광대한 어떤 것이다. 결론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 이 딜레즈의 요 밑에 있죠. 이 논리가 음? 라는 딜레즈의 논리의 한계를 뚜렷하게 지적하는 그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간의식, 중심의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 인간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의식보다 훨씬 광대한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풍경, 하나의 풍경은 하나의 힘을 위한 하나의 장소이며 풍경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거는 어떤 풍경이든 예를 들어 뭐 나무든 무엇이든 어? 그건 하나의 힘을 위한 하나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의식보다 훨씬 광대한 그렇지만 정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 시인이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게 통쾌하죠, 일종의. 그지? 마지막 부분이 되게 통쾌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지? 와, 그래, 맞죠?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딱 정리가 잘 돼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된 이제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일종의 최우기 시인의 다른 시, 최우기 시인의 시집, 이상한 감의 실론이고, 해설서라고 여겨집니다. 아, 특히 이 팔근대 시대에는 시대의 시인은 자신의 시를 쓰면서 동시에 시론을 써야 하는 분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필자가 이 교수의 한국시 얘기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지 바로 시 속에 실론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좁은 시는 많지만, 그지? 근데, 시대를, 근데 세계관을 구축하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를 찾는다면, 시 속에, 시로님 시 속에서 시론을 찾을 수,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 현대 시대는 구제가 도래한 시대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닌 것이, 근데 전근대에서 근대로 혁명적으로 때 인문학이 핵심이었던 것도 어, 이론적인 틀을 추구하는 게 어떤 뭐 냈기. 너무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얘기 사례를 하나만 들어낼게.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인상파가의 경우, 예, 반고흐 좋아하죠. 반고흐의 경우 그가 그저 아름답게 그린 게 아니라서 그리려는 게 아니라서 생전에 호응을 상업적인 돈을 못 벌었죠. 호응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유가 바로 그의 회화가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어,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적인 교류조화 의 눈으로 보면 흐릿하고 이상한 그림이었을 뿐인데 이제 할근대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그의 새로운 새롭게 그린 눈이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음? 지금 최욱이 왜 얘기를 길게 했냐면 최욱이 시인의 시세계도 다소 논문처럼 어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건 어? 탈근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 호응을 해드리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욱이 시인이 솔직히 그럴 거예요. 왜 내 못 알아주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새로운 시 세계를 열어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호응을 별 다를 바가 없는 어?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